예,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저도 이제 친정형 기분으로 확장방에 와서 이제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왜냐면 해인사에서 나오려면 이제 제가 차가 없어서 일반 교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려 보면은 11시 뭐 가까이 돼야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장 선생님 주신 인사드리고 이제 오전 법문하고, 오전 법문은 또 내용이 많아서 자세하게 경문을 못하고 이제 삼매의 그 어떤 공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에는 요 품이 조금 이제 짧으니까 경문을 조금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견하시구만요. 해인사는 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년째 이제 49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매주 이제 제를 하고 이제 49제 때 이제 전체 대중들이 하고, 그때는 한 500~600명 오시는데, 딱 1시 반 되면은 썰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공양 시원할 대충 통밥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줄 안 서고 먹을까 딱 그러면서 준비돼가지고 이제 먹고 나면 버스로 직행해서 바로 가버리죠. 체류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보니까 이제 따뜻하신가 오후까지 이렇게 법문을 듣고 좋으시네요. 자, 오늘은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제 십통 십인품. 십통이라는 것은 신통에 대한 얘기고, 십인은 아까 정해상수라 그랬듯이 정선정 삼매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제 지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무생법인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신통은 거기에 따른 어떤 부대 효과라 그럴까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거판에서 볼 때는 십정품에서 충분히 부처님과 이제 심일경선 교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지혜, 그런 선정의 지혜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제 신통을 발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이라는 것은 묘용이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서 신이다. 귀신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은 자제해서 걸림이 없다 그래서 통. 그래서 신통이다, 신통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지혜의 작용이 자제한 것을 그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 중생들을 섭화하고 교화하기 위한 어쨌든 등각의 어떤 인위, 등각보살이 갖고 있는 어쨌든 그 인행, 수행,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삼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통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어린 3살, 4살짜리가 저기 메들리 뭐랄까 심수봉 노래를 계속 부른다던가 이러면은 신통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자기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궁금하시죠? 그러면 딱 25만 원에 해결해 줍니다. 저 조교사 앞에 가게 되면은 전생을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지금 1년치가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 궁금해서 내 업장이 뭔가를 알아야지 이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가보시다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신통, 또 아이들이 신통방통하게 뭘 잘한다 그럴 때 이 신통하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십통품의 그 통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앞에 맞다 매 그 신통의
깨달을 지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타심통이다 그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스톱이나 뭐 카드 할 때 딱 고수들은 표정을 딱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하수들은 표가 잘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읽혀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타심통은 선지, 타심지, 신통.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혜로서 신통스럽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해민 스님이 저희 해인사에도 한 몇 번 이제 왔고, 근데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센세이셔널하게 저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 가수나 연예인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괴로움, 고에 대한 현상을 인식을 하고 그 고를 어떻게 원인을 분석해서 그 고를 고쳐 나가는 것에 대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엄청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엄청 돈을 밝히는 것처럼 들려.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그 서울 성북동에 있는 동방 대학원 대학 거기 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불교 상담 심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박사들 60명을 전부 거느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이제 불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인사동에서 계속 그거를 강좌를 열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제 거의 먹여 살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3학년, 4학년 졸업반들 지금 뭐 나가고 싶어 안들이 나는 걸 붙잡아다가 울산에 정토부페라고 자재병동 거기에다가 이제 거의 저기 한 달 정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인사 그 700m, 750m면 인간이 가장 그 기운이 왕성한 곳이 해발 7, 800이라는데 거기서 하고 있다가 저기 반신분수들 뭐 또 이게 저 지체 또 이제 호스피스 그래서 죽을 날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케어하면서 가 있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자원봉사로 갔었는데 자꾸 얘기가 그 원장이 능양 스님이 교육비가 얼마 이러면서 문자가 나오더라고. 그 교육비가 뭐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계산이 되길래 또 죽었다 싶어가지고 학장은 이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불교 내 호스피스가 유일무이하잖아요. 사실은 합법적이고 규모가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비구니 몸으로서 그렇게 큰 이제 병원 한 150명 정도 이제 환자들 그리고 가장 이제 케어 잘하는 저기 병동으로 이제 이름이 거의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대만에 그 주지를 하면서 자재 공덕회라고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 비구니 스님도 보면은 인간 불교 그래서 이제 중국 청대 말부터 이 불교가 너무 이제 산중으로 들어가고 전문화되어 버리니까 사람들하고 이게 교섭이 없다 보니까 태어 스님이라는 큰 스님 밑에 이제 인순법사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대만 중국 불교는 다 이제 인간 불교로 훨씬 더 이제 사람의 이제 중생들의 삶이 이제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광사의 성운 스님인데 한 국내외 한 380개 정도 지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고 자재공덕회는 이제 구호 활동 그다음에 호스피스 케어 쪽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홍법은 대만에 있는 한국 불교의 이제 저기 뭐 대표격 사찰이니까 스님들이 오면은 그 자재병동이나 성운 스님 불광사를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그 스님을 못 만난 경우가 많아요. 계속 링겔 꽂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이 자재병동을 청주에서 15년 먼저 하고 학구방처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큰 규모로 했었는데 송광서 방장 스님이 1억 내시고 송담 스님 그 선성이 1억을 내시고 그렇게 격려를 받기 시작해서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보면은 가슴이 짠해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자원봉사라고 우기고 돈을 안 내고 몸으로 떼우려고 했는데 가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나면은 도저히 그게 안 돼서 돌아 나올 때는 1,000만 원 정도를 해야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육기금에서 500을 내고 방장 스님이 300을 내시고 주스님이 500 내시고 또 이쪽 중진 스님들이 한 몇 명 가서 한 150 내고 그래서 한 1,600, 700 정도가 이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속으로 마음이 이제 좀 놓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든 그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이 불교는 방점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불교 내에서 생로병사 그러면 사라는 것은 생은 나올 때 자기 뜻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유시학적으로 보면 입태에 매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희귀태로 들어가서 뭐 부모를 선택하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엄마가 10개월이 되면은 아기를 낳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때는 자기가 가면서 오면서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수행의 시간이 평생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이 뭐 주렁주렁 이제 달죠. 예를 들어서 제 사제도 제가 대학원 있을 때 나와서 연대 암센터에서 한 6개월 정도 간병을 하고 했었는데 갈수록 링겔이 5개, 10개, 20개씩 막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계통이 없으면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사람들처럼 집에서 편안히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자기 소용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언제쯤 가겠다 그래서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한마디 하고 가고 이제 그렇게 죽는 것을 멋있게 잘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제 평소 우리가 많이 이제 닦아둬야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뭐 신통 얘기 나오다 그랬는데 이 신통이라는 것이 신통방통하다 뭐 그런 뜻도 일반적으로 있지만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보다 뛰어나면 이제 신통하다 그렇게 좀 초월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소성에서 얘기하는 그 육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성에는 이 황병에서는 이제 만수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신통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은 거기도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뭐 신적통 해서 다 6가지가 갖춰져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부처님 시자가 이제 안안인데 사촌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어려서 이제 부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준족이 이제 10분이 계신데 그 10대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섭 같은 분이 워낙 다른 교단에 교주 역할을 하다가 부처님한테 이제 감명을 받아서 삼가섭이 다 들어와서 이제 불제자가 됐는데 그분이 두타행이고 수행이 가장 잘한다고 했는데 아난이 그 아들이 라우라잖아. 아난이 그건 시자고 라우라고. 그래서 아난이 이렇게 큰 스님들 뭐 하시나 늘 이제 그게 모범이 되니까 보니까 뭘 자꾸 이렇게 치더라는 거야. 그 우리 노래방 가보시잖아요. 그럼 박자 마시려고 탬버린 치잖아. 그렇다서 이게 무릎 있는 데 자꾸 이렇게 치길래 아니 우리 부처님께서는 가장 상소 제자로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런데 스님은 뭐 참선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뭘 속으로 박자 맞추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다는 거야 가슴한테. 그러니까 그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아나니 생각에 자기가 했는데 왜 자기가 모르냐 이거지.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한테도 이제 고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가섭이 있는 데서 너가 그러면 전생사를 한번 관해보거라. 네가 분명히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 그래서 가섭이 500수행을 관해봐도
자기가 왜 이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때서야 관을 딱 해보니 부처님은 그 500생, 100생이 아니고 거의 급의 단위로 거기 관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보니까 천생 전에 무희였다는 거야. 춤추는 여자, 인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흔들면서 이게 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삼매의 의식은 무심으로 들어가서 고요히 있는데 몸에 그 미세한 업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소성에서 얘기하는 육신통과 대성에서 얘기하는 신통이 성격성은 같을 수 있지만 그 한계라든가 그 내용이 엄청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대성에서는 그 부처님 그 경계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소성에서는 이제 아라한까지를 보통 우리가 그 깨달음이 최고의 경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성기실론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라한은 한 팔지보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등각묘거하기 전에 이제 10지까지 법문을 들으셨죠. 그래서 10지를 이제 등각묘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라고 하면 8지, 7지는 뭐 색자재, 이 루파, 색질에 관계되는 것에서 자유롭고 심자재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제 걸림이 없는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게 되면 거기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 남방에서는 신수심굴에서 우리 몸과 마음과 감성과 그다음에 밖에 이제 여러 이제 대상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색적인 어떤 루파 물질적인 것에 대해 자유로워지고 또 아에 대해서 무아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색자재, 심자재, 7지와 8지 정도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대량적인 비교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통 대승에서는 급의 단위로 3,000세계, 5,000세계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신통이나 이런 것이 그 지혜가 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통도 깊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한두 개 정도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선지 타심지통.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할 때 불자야 보살 마살은 10가지 신통이 있으니 무엇인가? 첫째는 남의 속 아는 신통으로 한 3,000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차별함을 아나니. 그래서 이 중생은 여러 사람 있잖아요. 착한 마음, 또 나쁜 마음, 넓은 마음, 좁은 마음, 큰 마음, 작은 마음, 뭐 성문의 마음, 독각의 마음, 또 아수람, 가루라 이런 그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을 전부 다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엄마 노릇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옛날에는 8, 9시 놓잖아요. 우리 노모가 지금 90인데 4명이 살아있고 3명이 죽었으니까 뭐 7명 놓은 게 그때는 보통이 같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노이가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전화를 해대면서 엄마 뭐 애기가 지금 막 저기 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가만 들어보니까 야 예방접종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엄마 체내에서 어떤 그 면역 체계가 몇 년 안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해서 이제 백신 항체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엄마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몇 명 딱 지나 보니까 알잖아요. 요 나이 때 요쯤 되면은 수두다 홍역이다 뭐다 이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없이 늘 있는 지나가는 어떤 도정이다 과정이다 생각을 하는데 요새 엄마들은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5, 6살 되면서 그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거기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지금은 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가 잘못되면은 무서운 중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어떻게 도대체 이제 그 반항하는 그 나이대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고 오늘도 이제 그 KTX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그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책을 한 2권 정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이제 기업에 이제 강의하러 간다 그러면서 한 20 몇 년째 한국 오는데 그 사람 얘기가 한국은 너무 빠르다는 거야. 바쁘고. 그리고 우리가 한 54만 명 정도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약 뭐 한 3분의 1 정도 하청이 하청업체 같은 데는 그러니까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죠. 대기업은 맞다 정해진 게 10대 기업 그렇게 되면 뭐 채용 인원 해보자 결국 한 10만 전후 될 텐데 그럼 나머지는 4년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저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 사회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이렇게 쭉 가버리니까 거기에서 나가되면 완전 이제 루저식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서 그렇지 않은 세계가 아주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캐나다는 우리보다 어쨌든 구라파나 영미권의 대표적인 나라니까 이제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책을 냈고 이제 그런 걸 계속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심지통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무의 천안지통. 그래서 갖가지 중생들의 모습을 다 보는 거다. 무의 청정지통이라는 것은 무의라는 것은 이제 보는데 걸림이 없다. 청정은 장애를 이제 벗어났다. 그런 건데 이제 경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불자의 보살 마살이 걸림없이 청정한 하늘 눈 신통으로 한량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 뒷걸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한량하는 중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양한 어떤 세계의 상을 이제 얘기를 했고, 이른바 하늘무리, 용야무리, 건달바, 아수라, 가루와 사람, 축생 이런 무리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낱낱이 다른 그 무리들 우리가 건강경에는 뭐 구류중생, 11유중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갖가지 중생들을 걸림없는 눈으로 모두 분명히 보되 쌓은 업에 따라 괴로운 업, 즐거운 업을 따르고 마음에 따르고 분별을 따르고 소견을 따르고 말을 따르고 요 얘기는 여러 다른 세계 또 여러 다른 그 부류의 중생들을 있는데 그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생태, 태생적인 것을 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화계사 법회를 몇 년 다니다가 이제 뭐 작년에 그만뒀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법륜사에서 하루 자고 이제 화계사로 와서 그 법문을 하는데 거기에 주지를 하셨던 보경 스님이 고양이 이야기 그래서 책을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제 책을 상당히 빨리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제 북카페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국대학교 있는 서가에 책에 관련 독서에 관계되는 것은 한 400~500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넘어가는 게 엄청 빨리 내려갔는데 아니 이게 뭐 스님이 그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고양이하고 놀아 이제 이러면서 내가 조금 이제 속으로 씹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왜 씹었냐면은 뭐 또 잘난 척하고 따라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스승이 장그르니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보통 한 10년, 15년 되면은 그 생의 주기가 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도저히 눈곱 끼고 하품하고 그런 걸 못 봐줘가지고 결국은 타살을 시키고 바로 이제 묻어주고는 아주 침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그 고양이와의 이제 교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또 그런 거 따라 한다고 뭐 지가 뭐 고양이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걸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조금 보기 싫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고양이하고 이제 교감을 했는데, 4학년들이 그 저기 방사를 이제 이제 리모델링 하느라고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애들이 보니까 고양이가 이제 야생 고양이인데 그 건물 밑이 이제 따뜻하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자꾸 기생하면서 그렇게 자주 보이니까 또 해코지를 뭐 안 하니까 먹던 걸 좀 주다가 나중에 사료를 주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호스피스 간다 뭐 간다 해가지고 방을 빼어나고 없으니까 그 고양이가 사람만 보면 자꾸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학인들이 먹던 그 사료를 조금씩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종무소에서 딱 저기 검측량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그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는 거야. 뭐 수달비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청살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계속 없으면 잡아먹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늘어나거든. 몇 달에 한 배씩 하면 5마리, 6마리씩 이렇게. 그래서 주지 말라고 이제 그게 떨어져 가지고 저도 이제 속은 썰어지만 안 죽고 어쨌든 못 본 척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초겨울 딱 됐는데 요것들이 야생이니까 한 1m 밖에 가만히 가까운 듯 하면서 절대 안 잡혀요. 이게 야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뭘 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맙다고 뭐 지 나름대로 사인을 보내면서 꼬리도 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먹을 때는 이제 뭐 신나게 먹더라고. 근데 이제 가까이 가자 그렇게 되면 딱 그 거리를 딱 두는데, 초겨울 딱 됐는데 보니까 양재발은 대돌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 편안히. 그래서 요것이 나하고 되게 가까워졌네 생각을 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때 같으면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눈은 떴다 감았다 하는데 왜 컨디션 안 좋나? 그런데 그 상태가 이제 묘순이라고 그래서 고양이들이 집중을 하면은 엄청나게 몰입을 하잖아요, 거기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인가 했더니, 낮에 사시예불하고 공양하고 차 마시고 놀다 와 보니까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고. 몸이 굳어져 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말하자면 열반을 맞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그 갈 때 그 모습이, 야, 우리 사제는 뭐 선임 된 지 그때는 뭐 올해는 안 됐죠. 한 10여 년 됐나. 그런데 뭐 링겔 10개, 20개를 막 꽂고 저기 한 열흘 남겨놓으니까 의사가 모시고 집에 절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속 관장을 시키고 안 되니까 똥오줌을 다 싸면서, 왜냐하면 이게 암모니아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마취가 되거든요, 머리에.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것은 진짜 햇볕 쬐는데 고요하게 앉아 있듯이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죽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게 슬프다는 것보다도, 야, 저것도 웰다잉, 임종을 그 김수환 축인처럼 이제 선종이다, 잘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이게 자신을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수행이 된가 안 된가는 꿈을 보면 돼. 꿈. 딱 감기가 딱 들면은 이 백혈구하고 싸우느라고 온몸이 힘들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감기가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한 일주일씩 애쓰고 나면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기운이 탁 생기는데, 그러면 뭐 엉뚱한 생각들이 망상이 막 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고 중에서 팔고는 오음성고, 이 몸이 치성하면서 주체를 못해, 이거 젊은 사람들.
그렇지 오음수가 몸이 이제 건강하면서 따르는 그런. 그래서 부왕삼매론 같은 데는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꿈이 뭐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꿈이 나오면 이거 아직은 좀 멀었네. 그런 이제 스스로 이제 관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꿈은 무몽이 대몽이라. 무몽은 무심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거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그 천안통,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데 그것이 각 그 세계마다 또 그 부류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왜 괴로움을 받는가 즐거움을 받는가 그런 거. 그래서 아까 이제 고양이 얘기로 이제 돌아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한 생을 잘 사는 것은 웰다임.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부분이 많은데 죽는 거는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종, 잘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안지통은 그런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생애 주기 같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이나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30분이니까 이제 10인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해인사 우리 동네 같으면 마음대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남의 동네니까 제가 여기 그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경전 분위기를 안 하고 막 할 수는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어진 게 이제 10인품이니까 10인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무생법인 깨달음의 내용을 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상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그대로 깨달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가 음성인인데 금강경을 압축한 것이 이제 사구계잖아요. 그 사구계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7유, 9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7가지 비유, 9가지 비유. 이제 판본마다 이게 조금 틀리긴 하는데, 여몽한포령 여러 역여전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지랭이 같다 하면 아지랭이를 보고 세상 존재의 실상은 무상이다. 뭐 그렇게 알듯이 이제 음성인은 그렇게 이제 음성을 통해서 진리를 이제 깨닫고 연결되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불을 할 때도 그 연불 목소리가 청이 좋아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연불을 통해서 그 생각을 안쪽으로 내관함으로써 이제 그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박사를 딱 했으니까 전을 펴야겠다 싶어가지고 송광사 이제 여기 현재 학장 스님 모시고 5년 같이 생활하고 이제 박사하고 나서 분당에다가 전을 딱 펼쳤어요. 근데 거기 1만 가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신문지에다 찌라시를 넣어가지고 조선일보만 해도 한 9천 매가 나가더만. 그런데 1년을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10m짜리 프랭카드를 딱 걸고 좀 쪽팔리긴 하지만 동국대학교 철학박사 뭐 이렇게 한 줄 짧게 이제 넣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좀 오려니 싶었더니 한 달인가 있다 보니까 아가씨 둘이 왔더라고. 그래 아니 여기가 뭐 저기 불교 전문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데인 줄 알고 왔냐 그러고 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저 플랜카드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박사. 돈 내고 이게 보는데
그런 줄 알고 둘이 왔더만. 근데 우리 사제가 이제 다른 종단에 있다 와서 이 보는 거를 한 20, 30년 했거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니까 빨리 뽑아줘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 잡으러 왔더만. 그래서 가면서 고맙다고 2만 원인가 3만 원씩 내두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업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수 큰 스님이 여기 돌아가셨을 때 6제인가 몇째 때 여기서 한번 저걸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던 그 연결식도 여기서 참석을 했고, 그 다음 해에 그 분당에 있던 그 보살들이 한 30년 나하고 이제 같이 인연이 되는 사람들인데, 갔다 왔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아니, 제사 진짜 뭐 너무 좋을 게 뭐 있지?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기 노전 스님들이 이 연불이 아주 전국구잖아요. 딱 잘하니까 우리가 먹물은 먹었지만 연불은 꽝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듣다 여기 와서 딱 들으니까 뭐 그게 매료돼가지고 그때 뭐 영가 본문이고 뭐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 리드미컬 우리 노전 스님 계시죠. 타악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그 연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고 연불 부처님을 응념을 해서 삼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선종이 생기기 초기에 3조, 4조 그런 분들도 다 무상관인이 일상관인에서 연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불이라는 것이 그 중국에서도 보면 청대 말 정도 오면은 연불과 선이 습합이 됩니다.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일치. 정토가 이제 연불의 대표잖아요. 정토하고 선이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연불자시 수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불하는 사람이 누군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게 선을 연불식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관세음보살 때 반문문성, 그 소리를 반대로 안쪽으로 내관을 하면서 이 소리를 내는 것이 누구인가를 이제 추궁해 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이제 그게 연불선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제 어떤 소리를 듣고서 소리가 리드미컬하다, 재즈처럼 그렇다, 경쾌하다, 뭐 그렇게 가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안쪽으로 내관을 해서 되는데 이게 음성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러는 거죠. 그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에 어떤 사람 보배강 있음을 알고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을 내네. 이러한 큰 지혜 있는 보살이 참으로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깊고도 깊은 고요한 이치를 듣나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청법하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거죠. 근데 이 깊은 법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놀라지도 무섭지도 않아 두려운 생각이 생기지 않고, 보살의 보리를 구할 때 이 광대한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견딜 수 있어 조금도 의심이 없나니. 이것은 청법을 듣는 사람이 이제 능문인이죠. 이제 듣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 법문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 두 가지로 이제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해상과 용의상. 그래서 보조국사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16국사의 가장 이제 초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나오는데, 이 아침에 제가 거기 십정품 얘기했듯이 큰 도표 가져와가지고 막 설명해대면은 머리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이 어렵다, 이게 현해상을 낼 거고. 그리고 이제 대충 주는 사람들은 보면 아우 저 법사 또 그 얘기 아니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법사가 유명해지면은 단골로 많이 이름 네임 밸류 때문에 많이 모셔온단 말이죠. 그럼 모셔오면은 그분들은 뭐 저희처럼 북카페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뭔가
끊임없는 정보를 이제 서핑을 하면은 새로운 게 항상 있을 텐데 내 했던 걸 가지고 자기가 법문할 때는 항상 그게 새로운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용이상 또 들은 거 쉽다 별로 들을 거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내면은 그 소리 음성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법문을 들었을 때 참으로 부처님의 깊고 깊은 고요한 이치구나 하고서 이제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은 그게 바로 음성인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음성의 깨달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순인을 개성으로 얻는다. 경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복 받는 사람이 황금 항아리를 얻어 몸을 꾸미는 데 필요한 장음거리를 만들듯 보살도 역시 그리의 깊은 법문을 듣고 생각하고 지혜 늘어서 수순하는 법을 당나니. 그래서 이제 비유로 먼저 뭔가 이제 노다지 그러면 1900년도 1800년도에는 미국에서 이제 금을 캐러 많이 댕겼잖아요. 그래서 그 노다지는 노타치. 우리가 군대 가면은 뭐 음식 좋은 게 피자나 이렇게 나오면 못 먹게 춤 뱉어 놓잖아. 그래 나면 다른 것들은 못 먹잖아. 그래서 이제 금광을 딱 발견하면은 노타치. 그래서 황금에 손대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와전되다 보니까 노다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황금을 장식용으로 쓰는 것과 같이 보살도 그렇게 해서 그 깊은 법문을 들으면은 그것을 생각을 하고 지혜를 늘려서 부처님 법을 따르는 그런 것을 이제 수순하는 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있어도 따라서 알고 법이 없어도 따라서 알며 저 법이 어떠함을 따라서 그렇게 법을 안 하니 깨끗한 마음 이루어 분명히 깨닫고 즐거워하며 인연으로 생긴 법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조급하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빨리빨리라는 말은 이제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조급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 템포 늦게 가는 것도 한국 어떤 그 사회나 그 문화 패턴을 봐서는 역행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로버스트 프로스트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책에 이제 가지 않은 길 그래서 이제 시가 나오는데 나는 아무나 다니지 않는 숲속의 한 길을 걸었네. 그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었고 나는 그러면서 남들이 늘 가는 길을 돌아다 봤네. 이러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임을 생소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있는 것은 쉬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용나가 늘 먹고 자고 입고 했던 것이 익어져 있는데 새로운 것은 사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대불련이 한참 할 때 지금은 뭐 대불련들이 거의 없지만은 제가 여기 이제 지한 스님 모시고 90년도 초 이제 선방 댕기면서 이제 화엄경, 능엄경, 기신론도 다시 한번 이제 강당 졸업하고 이제 봤는데 그때 마산 불청은 한 100여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 20대 아가씨였던 사람이 지금 해인사 원죄보살로 50이 됐더라고. 30년 지났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대불련 학생들이 수계식을 하면은 아따고 이러면서 하고 나서는 이거 5개를 지키려면 힘드니까 파괴식을 하자 그러면서 딱 내려가면서 이제 먹고 마시기를 하고 마음에 끓김을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익어져 있던 쪽으로 계속 하기는 쉽지만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 인재를 발굴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다 실격이 되는 것이 이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자기 애들, 자기 와이프 그래가지고 또 고급 정보가 있으니까 땅 투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돌아가야 될 그 주택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선점을 함으로써 이제 이익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 사람이 욕심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사회가 좀 성숙된 데는 노블리지 오블리지. 노블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 고귀한 신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86년도에 이제 절에 들어와서 87년도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성수님도 그때 거기 서울 절에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강남이 지금처럼 그렇게 분화가 안 되고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 이제 강남역까지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거의 다 이제 논밭이었던데 그런 거가 이제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이제 떼부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체를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저기 종로서적이나 뭐 지금 교보문고 생기기 전에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브리테니카 사전 한 질 300만 원 주고 그냥 딱 들여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갑자기 이제 벼락부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제대로 가는, 그래서 남들이 추앙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5개를 받고, 그러면 개점해인데 개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 기본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인간이 된 다음에 기능적으로 참선이나 명상도 하고 또 경전도 보고 해야지. 그런 도덕적인 그 인격이 안 된 상태에서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선정 명상이나 지혜가 기능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 5개를 불자가 되면은 5개를 수개를 해서 그를 따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순인 그 부처님 법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혼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뭐 건서 가운데도 1년 만에 이혼을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입에 담기가 좀 창피할 정도인데, 옛날에는 지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짝짓기 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가족 대 가족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라는 것은 가족이 갖고 있는 패밀리의 역사가 있단 말이지. 몇 대로 내려오는. 그럼 이쪽 가게는 이쪽 쪽에 있고 또 평생 5, 60까지 사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여자를 본다. 상대방의 남자를 봤을 때 그 어쨌든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풍부한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적단 말이지. 패밀리 대 패밀리가 만나니까. 근데 요즘은 짝짓기 할 때 눈만 딱 맞으면 이지엔 쫑칭이라고 그래서 그 중국에도 이제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 한국에서 그 다큐를 한 것 중에서 생로병사인가 보니까 쫙 아까 심일병성처럼 레이저 눈빛이 쫙 찍히는 것이 그 압구정동 같은데 그렇게 주말에 사람이 막 강남역 같은데 많은데 그 수백 명 인파 중에서 딱 자기 그 남자 여자만 쫙 찍힌다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평생 가면 좋은데 그게 딱 3개월 되면 벌써 이제 핑계를 대고
뭔가를 한눈을 팔려고 그러고 3년 되면 이제 그것이 시들해져서 의무로 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 그 결혼 방식은 패밀리 대 패밀리가 사람이 해야 할 도리, 규범, 윤리 같은 것에 원만한가를 또 옛날에는 사회가 좁잖아요. 100호, 200호. 그러니까 누 집 아들이 누가 했다. 누 집 할애비가 뭐 처음 듣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바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쟤는 우리 딸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확 줄어든데 지금은 딱 한번 꽂혀버리게 되면 그걸로 이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들을 때 순인이다. 부처님 법에 잘 따라서 그것을 체화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50계위 중에서 어떤 계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수행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순인. 부처님 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무생법인 깨달음의 지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경문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오전 오후 이걸로 해서 여러분과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